자, 5월 모의고사 1번부터 확인해보자. 1번에 뭐 어렵지 않을 거고,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물질. 일단 먼저 기억. 아세트산,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인 거 다들 잘 알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산화칼슘이 물에 녹는 과정에서 문제에서 읽어보면 발생한 열이라고 나와 있네. 열이 발생한다. 발열 반응. 그 다음에 니은은 탄소가 없으니까 당연히 탄소화물은 아니겠지. 정답 1번에 2번으로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을, 원자핵이 아니네. 일가 양이온의 모형을 나타낸 거다. 그랬을 때, 양성자 두 개, 그리고 질량수가 3, 중성자 하나. 여기서 양성자 두 개, 중성자가 한 개여서, 그림에서 요 흰색 입자가 양성자고, 그리고 회색 입자가 중성자라는 거 확인을 하고, 전자가 한 개 있다. 원자일 때는 전자를 두 개 가지고 있겠지만, 일가양이온이니까 전자가 하나가 있겠지. 이 입자가 그래서 전자가 되는데, 이걸 보고 문제에서 삼중수소, 질량수가 3인 수소의 원자 모형, 자, 원자 모형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두 개가 있고 원자핵의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고 아마 이 문제는 혹시 순간적으로 그지? 3번 답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원자니까 전자가 반드시 표현이 돼야 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야 됩니다. 양성자 두 개,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두 개. 자, 이번에 정답 5번 체크하고 3번 넘어가 보자. 일단 W가 수송건 알 거고, 자, X가 탄소, Y가 질소, 자, 결합 하나, 둘, 셋, 네 번 하는 원소 탄소, 결합 세 개, 비공유 하나 가지는 원소 질소, HCl. 그 다음에 X, Y, N-, 요 모양 구조. 요거 아예 외워두는 게 좋지. CN-. 요거 바로 확인해주고, 자, Z, N 플러스니까 그러면 Na 플러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네. CN 마이너스 구조 혹시나 아직까지 모르는 친구들 있으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요 변화를 무시한다라고 하면 전자 배치 구조가 X와 동일하지. 근데 N2는 아니야. 서로 다른 원소기 때문에 XY가. 이때 CN 마이너스의 구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탄소가 전자 하나를 얻어서 질소만큼 전자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질소 원자가 두 개. 결합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요거는 그냥 이런 것들은 모양을 그냥 통으로 외우는 게 낫죠? N2와 똑같은 이온, 다원자 이온의 모형 CN-.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주고 기억. 공유결합 물질인 거 알 수 있을 거고,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인 거 확인하고, 원자과 전자수는 X가 가장 크다. X보다 지금 Y 질소가 더 커야지.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으로 확인합니다. 4번 올라갑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 자, 지금 이주기 원소 네온 빼고 우리 유효액전화 크기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럼 산소보다 큰 원소는 플로린밖에 없어. 그래서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가 붕소보다 크고 질소보다 작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 빨리 머릿속에 원소가 안 들어오는 친구들은 그래 빨리 그리고 리, 배, 붕, 역전, 탄소, 질소, 탄소, 역전, 플로린, 네온. 자, 붕소보다 크고 베릴륨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역전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베릴륨, 그 다음에 탄소. 질소보다 작다에서도 탄소가 포함이 돼야지. 음. 마찬가지 질소, 산소 역전 구간도 결국에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의도였기 때문에 자, 원소 가지수는 베릴륨, 탄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자, 기억 한 가지, 니은 세 가지 해서 기억 더하기 니은은 4. 정답 4번에 2번으로 체크합니다. 자, 5번 볼게. 2, 3주기 원소고, 옥텟 규칙 만족하고, X가 부분적인 양전화. 지금 뭐 다중결합은 표시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서로 모두 다 단위결합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 단위결합하는 원소니까 17쪽 원소들끼리 서로 결합을 했다. 자, 그러면 FCL이 되겠는데, 여기서 X가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X가 넘김성도가 더 작은 염소가 돼야 되고, Y를 플로린이라고 잡아주자. 그럼 X가 염소. 자, 그러면 Z는 공유결합을 두 번 하면서 옥텟규칙 만족하는 원소는 산소죠. 산소 또는 삼중이면 황도 가능한데, X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X보다 전김성도가 더 큰 산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X 염소, 그 다음에 Y는 플로린, 그 다음에 Z가 산소. 자, 그럼 기억.
X 염소 확인됐고, 전기 음성도는 Y가 가장 크지. 플로린이 가장 크고, 비교 대상이 뒤에가 누가 오든지 간에 무조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Z2Y2가 F2, Z2, O2F2, 무극성 분유결합이 존재하지. 산소와 산소 사이 결합, 무극성 분유결합, 그 다음에 극성 분유결합. 둘 다 존재합니다. 정답 그래서 5번으로 체크하자. 6번 넘어가보자. 농도 문제가 앞 페이지에서 나왔는데, 자, 농도 문제는 항상 해석의 포인트가 뭐다? 물질의 몰수 구하는 거. 농도 곱하기, 여기서 말하는 농도는 몰농도지. 농도 곱하기 부피는 농도의 몰수. 농도와 부피가 주어지면 항상 몰수만큼 구해가면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계산의 이제 요령. 부피 값을 리터 값을 쓸 거냐, 밀리리터 값을 쓸 거냐, 그런 거에서 소수점이 들어간 소수로 풀 건지 정수로 풀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산수에 조금씩 계산의 요령들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농도를 구하거나 자 농도를 구하거나 또는 부피를 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구할 때는 굳이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꿀 필요 없더라 그랬어. 반드시 리터를 써야 되는 경우는 용질의 몰수를 구할 때, 정확한 몰수를 구할 때, 또는 화학식 양이 주어져 있을 때, 정확한 질량이 주어져 있을 때는 정확한 몰수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헷갈리지 않게 그냥 애초에 리터를 넣어서 해버리는 게 더 낫고. 자, 근데 여기서 일단 한번 보자. 이번에 0.1몰 농도 A 수용액 100ml. 자, 그러면 농도 곱하기 부피, 몰수.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100. 물수를 추가했더니 B 곱하기 200. 가스용액 속 용질의 몰수가 나온다. 요거 관계식 만들면 되지. 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0.1 곱하기 100 더하기 추가한 용질의 몰수 A 곱하기 100은 B 곱하기 200. 여기서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곱하기 200 만큼의 용질이 더 추가가 됐더니 나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0.4 곱하기 400이 된다. 그럼 여기다가 가수용액 속 용질의 몰수에다가 A 곱하기 200을 한 번 더 더해주면 0.4 곱하기 400. 나용액 속 용질의 몰수가 나와. 그래서 요거를 하나 풀고 관계식 요 실판을 만들어내서 19까지 풀어내면 A 값하고 B 값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A가 얼마가 나오냐면 0.5가 나온대. 단순해볼까? A가 0.5, 그 다음에 B 값이 0.3으로 주어질 겁니다. 정답 그러면 5분의 3 한번으로 체크할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중화적 정도 크게 어렵게는 이번에 출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은 희석 과정이 한번 들어갔고 아세트산 수용액 10ml를 100ml로 만들었네. 우리 용액의 부피가 문제가 되면 농도는 n분의 1배가 된다. 요 관계 항상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풀고 아 어쨌든 부피가 10배, 농도가 10분의 1배가 됐구나. 그래서 희석시킨 수용액 40ml를 중화적성에 사용했다. 자, 산의 NMV, 아세트산 가수 1, 더하기 농도 몰랐어. 자, 여기서의 농도는 희석시킨 농도라는 것만 신경 쓰고 자, 산의 NMV, 가수 곱하기 농도 곱하기 중화적정에 사용한 산의 부피 40ml는 중화 반응에 사용된 염기의 NMV 가수 1 곱하기 농도 0.2 빠르게 이제 이런 것만 체크하면 되지. 0.2 곱하기 20ml가 첨가가 됐다. 자, 따라서 산의 농도, 중화적정에 사용한 산의 농도는 0.1몰 농도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네. 이게 가에서 만든 수용액, 100ml 수용액의 몰 농도가 0.1몰 농도야. 그러면 희석 전 산수용액의 몰 농도는 농도가 다시 10배 커져야 되지. 1몰 농도가 됩니다. 따라서 X는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뷰렛에 들어있는 0.2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우리 이러한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하지.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 표준 용액은 우리가 뷰렛에다가 넣어준다.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디귿. 기억을 200ml로 달리한다. 자, 기억이 뭐냐면 10ml를 200ml로 희석을 시켰네. 자, 그러면 10ml를 200ml로 희석했다는 얘기는 지금 1몰 농도 수용액이었는데 20분의 1몰 농도가 됐어. 자, 희석시킨 산수용액의 농도가 20분의 1몰 농도야. NMV식 세울 때 여기 20분의 1몰 농도가 들어갈 거야. 그럼 염기의 농도는 변하지 않으니까 넣어준 이 염기의 부피 값이 달라졌겠지. 자, 염기의 농도가 줄었기 때문에 산의 농도가 줄었기 때문에 염기의 농도는 일정하고 넣어준 염기의 부피는 절반으로 줄어들었겠지. 산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넣어준 염기의 부피도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V는 여기에 10ml가 들어갔을 거야.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합시다. 그치? 자, 20분의 1몰 농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기억을 200ml로 달리하면 이걸 빨릴 수 있으니까. 부피가 20배가 됐고, 따라서 농도는 20분의 1몰 농도가 돼. 이 농도를 가지고 중화 적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넣어준 염기의 부피는 10ml가 돼야 된다. 정답 그래서 기억만 1번으로 체크합시다. 8번 넘어가 보자. 아마 상태 혹시 못 보고 순간 실수한 친구들도 있을 법했던 문제인 것 같은데 C2H6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개수 맞출 때 물론 지금 탄화수소 앞에 개수가 2로 나와 있어서 요거 4 맞추고 그 다음에 6이 나와 있어서 산소 8개, 6개, 산소가 14개, 그래서 7개 개수 금방 또 맞출 수도 있었겠지만 탄화수소 연소 반응식은 일반화시켜서 우리 표현해가지고 아마 공부하던 친구들 기억날 텐데 탄화수소 분자식이 CmHn이면 산소 개수가 m 더하기 4분의 n 되는 거 기억나지? 이 수도 2분의 2. 자, 그래서 앞에 3,2,8면 개수가 1일 때 산소 개수가 m 더하기 4분의 n, m 더하기 4분의 6, 3.5가 돼야 된다라는 게 눈으로 조금 빨리 읽어주면 아, 개수가 2니까 7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좀 더 A 값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좋고 자, 탄화수소가 30g 있고 바로 1몰이라고 읽어낼 수 있죠. 분자량 30. 자, O2가 있는데 반응 후에 CO2하고 물만 용기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산소 기체도 모두 반응했다는 소리네. 그러면 1몰과 3.5몰이 용기 안에 들어있었다. 그지? 이게 모두 반응해서 1대 2 따라서 2몰의 CO2가 생성이 되고 1몰의 H2O가 생성이 됐는데 H2O는 부피를 가지지 않는다. 액체이기 때문에. 이거만 신경 써주면 되겠네. 따라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액체의 부피비는 굳이 꼭 그냥 부피비라고만 안 써주고 기체라고 글자 써줬지, 그지? 친절하게도. 기체의 부피비는 부대 V.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기체의 몰수비를 구해주면 반응 전 탄화수소 1몰, 산소 기체가 용기 안에 3.5몰이 들어있었고 CO2 기체만 2몰. 따라서 반응 전후 기체 몰수비가 4.5 대 2. 그래서 9대 4. 그럼 기체의 부피비도 9대 4. 따라서 V는 4. 자, W는 생성된 CO2의 질량, CO2 이몰의 질량, 분자량 44, 따라서 88 바로 이런 거 나옵니다. 정답은 그래서 22, 8번에 4번으로 체크합니다. 1번 올라가 보자. 자, 평형 문제인데 고체를 N몰을 처음에 첨가를 해주고 자, 그래서 녹은 이온의 양과 녹지 않고 남아있는 고체의 양을 비율로 지금 표현을 했다. 3T일 때 평형 문제고 자, 평형 문제는 항상 문제 상황을 잘 이해하면 돼. 고체를 넣었다. 그러면 고체가 물에 녹는 반응이 정반응, 점점 물에 녹아 들어갈 거다.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 고체가 점점 녹는다. 따라서 용액의 농도는 점점 커지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T1에서부터 3T로 갈 때 이온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고체 양은 점점 줄어들다가 3T 이후부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네. 자, 그러면 기억은 1보다 작아야 되겠지. T에서 2T로 갈 때 녹아있는 이온의 양은 점점 더 많아질 거고 분자는 커질 거고 분모는 점점 줄어들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분수의 값은 더 커질 거다. 기억은 1보다 작다. 그래서 9번의 기억 맞고, 그 다음에 이제 2t일 때 염화나트륨의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는 같다. 3t일 때부터 3t 이후부터 같은 거지. 3t부터 평형 도달했다라 그랬으니까. 자, 3t일 때 고체의 양은 0.5인몰보다 작다. 자, 0.5인몰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2t일 때 전체가 N몰이라고 준 거야. 전체 N몰. 그러면 2t일 때 녹아 들어간 이온이 0.5인몰, 녹지 않고 남아있는 게 0.5인몰이 되겠지. 자, NaCl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고, 얘가 1몰 이온화되면 Na 플러스가 1몰 생성되는 거니까 NaCl이 0.5N몰 녹아서 Na 플러스가 0.5N몰 용액 속에 존재하고, 전체 N몰 중에 0.5N몰 녹고, 따라서 Na 플러스가 0.5N몰이 생겨서 남아있는 게 0.5N몰, 이온이 0.5N몰 존재하는 상태. 물론 염화이온도 0.5N몰 생길 거고. 그게 지금 2T일 때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지. 2T일 때 남아있는 고체 0.5N몰, 녹아 들어간 이온의 몰수 0.5인몰. 자, 그러면 2t에서 3t일 때 반응이 더 진행돼서 평형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분자는 더 커질 거야. 분모는 더 작아질 거야. 그럼 3t일 때 고체의 양은 0.5인몰보다 더 작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지. 자, 정답은 그래서 기억 비긋 5번으로 체크합니다. 자, 10번 볼게. 자, 이주기 원소라는 거 체크하고 전자점식 F- 그러면 Li 플러스 X 리튬 Y 플로린 Y 플로린이고 Z는 결합 3번의 비분류 하나 질소 NF3로 표현을 한 거네. 자, Y 플로린 되고 Z는 N2 삼중 결합합니다. 질소 삼중 결합하지. 그 다음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X는 금속이잖아. 그럼 당연히 금속은 일단 전류가 흘러 고체일 때 X, Y는 이온 결합 물질. 리튬이 금속이고 플로린이 비금속이니까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 물질. Y3는 뭐 공유 결합 물질. 자,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액체, 수용액일 때 전류 안 흐르고 흐르죠. 자, 그러니까 고체 상태일 때 상태 잘 보고 전기 전도성은 금속이 더 크다. 정답 5번으로 체크합시다. 11번 동요소도 2번이 조금 수월하게 나온 편이긴 한데 일단 보기 기억 바로 보자. Mn 플러스 2 존재비 3대1 75% 25% 평균 원자량 요 정도 그냥 사실 암산해서 풀었겠지. M당 0.5 원자량이 M과 M 플러스 2가 있는데 존재비가 몇 대 몇이야? 정수비로 하면 3대1 따라서 존재비 합한 것만큼 4등분을 하고 그 다음에 존재비가 큰 쪽으로 3 그래서 3칸 오면 요 값이 평균 원자량 M과 M 플러스 1을 4등분했다는 얘기는 한 칸마다 0.5씩 값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M 더하기 0.5 이 값은 M 더하기 0.5 평균 원자량 이렇게도 구해낼 수 있고 뭐 계산을 해서도 구해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분자니까 요거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네. 원자일 때는 원자 하나당 중성자는 2개가 더 많긴 한데 Y2 분자야. Y 원자가 2개씩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자당 중성자 수 차는 4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X의 존재 비율. 지금 존재 비율이 셋 다 A, B, C 미수로 나와 있는데 계산을 하라는 의도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는 의도는 아니었고 평균 원자량을 보고 평균 원자량이 24.3이야. 24쪽에 가깝잖아. 그지? 24쪽에 가깝기 때문에 24가 많지 않을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기억되기 3번으로 바로 체크해 줄 수 있을 거다. 그지?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으로 체크합시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사나우는 이제 금속 반응성 나왔지. 전하량 보존 쓰는 문제.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첨가하면 전하량은 반응 전후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온수와 이온 전하량을 찾는 문제인데 자, 먼저 A 플러스 이온이 10개 들어있는 수용액. 상황을 정리하면서 보면 A 플러스 이온이 10개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B를 첨가했더니 자, B 삼가양 이온이 3개가 생겼어. 이게 문제에서 나와 있네. 자, 근데 보자. 반응 후에 용액 속에 B 이온만 존재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것도 전화량 고정 개념으로 찾아 나가주면 돼. 1가양이온이 10개 있네. 플러스 10만큼 전화 뛰면 반응으로 플러스 10만큼의 전화를 띄어야 돼. 근데 지금 이 3가양이온만 3개가 있어. 전화량이 그러면 2 플러스밖에 안 되지. 이 말이 뭔 소리야? A 플러스가 한 개가 아직까지 반응 용액 속에 남아있다. 그래서 1 플러스만큼 전하를 보충해주고 전체 총 전하는 10 플러스가 유지가 된다. 자, 여기다가 이제 금국시를 첨가하는 거야. 자, 이 문제는 그래서 반응 용액 속에 첫 번째 과정에서 반응 용액 속에 A 플러스가 남아있다라는 거 찾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고, 포인트가 되는 거고. 금속시를 추가합니다. 여기서는 충분한 양의 금속시를 넣었다라고도 문제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건에 모든 오문들은 속출되었다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 자, 그러니까 용액 속에는 C 이온만 존재하는, 근데 몇 개? 5개. 이게 따라서 반응 후도 마찬가지 10 플러스 전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C는 직가양이온이 돼야 된다. C의 전하량까지 금방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확인했고, 보기 기억 보자. 나에서 금속 B는 산화제. 얘들아, 금속 B는 산화제로 작용한다? 무조건 틀린 거야. 산화제라는 거는 환원이 됐다는 소리잖아. 우리가 금속은 절대 환원이 되지 않는다라 그랬어. 그러니까 금속이 산화제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틀린 거야. 기억 틀렸고. 자, X 가볼게. 석출된 양을 지금 X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석출된 양은 지금 A 이온이 반응선에 10개가 들어있었는데 반응 후에 이온이 하나가 남았다는 얘기는 9개의 이온은 9개의 금속으로 석출됐다라는 표현이겠지. 따라서 X는 9라는 게 확인이 되고 니은디귿 4번으로 클릭합니다. 3번 넘어가 보자. 자, 바닥 상태 상대값 신 것만 조심해주면 서로 간의 B가 4대 5대 6이야. 요것만 조심해주면 되는데 자, 지금 13쪽부터 15쪽까지라 그랬으니까 이 원소들만 한번 볼게. 온도, 산소, 질소, 삼중기는 알루미늄, 질소. 자, 이 원소들의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란 얘기지. 1, 2, 2, 2, 2, 3, 4, 5. 자, 3주기는 5, 6, 6, 6, 6, 7, 8, 9.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야. 오비탈 수, 전자수가 아니라 오비탈 수. 자, p 오비탈 수, 한 칸, 한 칸, 한 칸, 뜻이. 자, p 오비탈 수 그러면 다 2p 3개, 3p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하지.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홀전자 수도 나와 있는데, Z가 홀전자 수가 2개야. 자, 홀전자 수가 2개인 원소는 지금 14조 원소인 탄소하고 규소 둘 중에 하나. 10, 12, 10. 탄소냐, 규소냐 이건데,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이 값이 4대 5대 6. Z가 지금 가장 큰 값을 가진다, 그지? 자, 그럼 이제 Z가 누가 돼야 되느냐 이건데, 일단 6분의 5 규소가 돼버리면, 지금 뭐 2, 1, 6.5. 그다음에 이런 값들에 비해서 조금 작아지는 게 아닐까? 일단 산소라고 놓고 먼저 풀어볼게. 아니 뭐 규소로 바꾸면 되니까. 얘를 탄소라고 하면 탄소의 실제값은 이게 1이야. 자, 상대값을 지워버리고 실제값으로 바꿔보면 이 값이 1이 돼야 돼. 그럼 양변에 모두 다 6으로 나누자. 6분의 4, 6분의 5. 6분의 4가 하나로 보이네 위에 쓴 거 알루미늄. 6분의 5도 눈에 보이네. 규소 14쪽에 둘 다 나왔네. 자, 그럼 이 홀전자 1개, 규소 2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위에 다 쓰고 문제 푸는데 뭐 그닥 요령할 게 없어. 이걸 다 쓰고 자, Z 홀전자수 조건 탄소 또는 규소 둘 중에 한 가지. 일단 탄소라고 놓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자고. 근데 이제 그 상대값을 잘 처리했냐? 그거만 실수 안 했으면 어렵지 않게 빠르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 탄소 규소. 자, 탄소 고 확인했고 자, 기억 봅니다. 알루미늄 홀전자 1. 자, 원자 번호는 Y가 가장 크다. 규모가 제일 크네. 자,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지. 원자 반지름 X가 알루미늄이고 지금 Z가 탄소인데 주기율표 위치에서 탄소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더 왼쪽 아래에 오지. 원자단 지름이 더 크다. 정답 5번으로 체크한다. 자, 14번 넘어갈게. 1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학식을 찾자. 염소가 포함된 세 가지 분자. 자, 중심 원자에 결합한 염소 원자가 한 개, 공유 전자쌍이 두 개야. COF 중에서 공유가 두 개면 산소가 들어가야지. 산소에 염소. 그럼 여기 F가 하나 더 붙어야 되겠네. 아, XY는 탄소 또는 F. 그럼 Z가 탄소란 소리지. Z가 탄소. 자, 탄소 원자가 두 개, 탄소 원자가 하나 있을 때 분유 전자쌍 4개 가지고 자, 그러면 가는 OFCl. 나는 탄소 원자에 염소가 지금 두 개가 결합돼. 그럼 나머지 결합 두 개. 탄소랑 해야 되겠지. 따라서 X가 탄소, Y가 F. 자, 그럼 Y가 F면 탄소에 염소랑 플로린이 결합했고 염소가 세 개 결합했으니까 탄소에 염소 세 개에 F 하나 결합한 이런 구조를 가지는 물질입니다. 자, 기억 보면 가의 분자 모양은 직선형이다. 중심 원자 산소에 비분유 두 쌍이 있기 때문에 직선 안 되지. 구분형 돼야 되고. 자, X 산소 확인했고 그 다음에 비공유 단합상수 나 화학식 밑에 그냥 다시 적어볼게. COCl2 그 다음에 다는 CCl3F 그럼 대충 봐도 당연히 틀렸지. 다가 훨씬 많지. 산소마다 비분유 두 개씩, 염소마다 세 개씩, 염소 F마다 세 개씩 비공유 그 원자들이 4개 있으니까 당연히 다해서가 더 많지. 정답 1번으로 체크하고 15번 넘어가 보면 자, 물 문제인데 1g당 전체 분자수 1g당 같은 질량당 단위 질량당 전체 분자수 이걸 그냥 어떻게 해석했는가만 이해하면 돼. 이걸 계산할 수 있으면 되지. 1g당 전체 분자수는 전체 질량분의 전체 분자수를 계산을 하면 돼. 아, 그러니까 이게 3대 4인지 4대 3인지를 풀어보자는 얘기야. 일단 3대 4라고 풀어볼게. 그럼 일단 먼저 전체 질량을 구해야 되겠네. N2O2가, 그 다음에 NO2, N2O 두 가지 기체 섞여 있고, 가왔는데, 기체들의 몰수 분자량 질량. 자, N2O2 분자량, NO 분자량이 30이니까 이거 60 되겠네. 그 다음에 NO2 분자량 46, 44. 기체의 부피비가 1대2, 그럼 몰수비도 1대2. 그러면 N2O2 그냥 1몰 잡고, 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 몰수가 2몰이니까 하나를 N몰로 잡으면 얘는 2-N몰로 이렇게 잡아나가자. 몰수를. 그래서 질량, 붉은질, 몰수 곱하기 분자량 질량, 46M, 몰수 곱하기 분자량 질량, 44에 2 빼기 M. 자, 그러면 가에서 전체 질량 60. 나에서 전체 질량은 요거 두 개 모두 합한값. 요거 살짝 정리하면 44, 마이너스 44m이 되니까 2m 더하기 88이 전체 질량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1g당 전체 분자수가 3대 4냐를 식으로 그대로 세워봅시다. 가에서 기억된 이는 3대 4라고 그냥 주는 거야, 지금. 가에서 1g당 전체 분자수 60분의 1. 나에서 1g당 전체 분자수 2m 더하기 88분의 전체 분자 2몰.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의 비가 몇 대면 3대 4라고 뒀을 때 계산이 되면 답이고 계산이 안 되면 답이 아니겠지. 자, 그래서 기억이 3엔, 니은이 4엔으로 떨어질 거야.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오늘 10분의 1대 2엔 더하기 88분의 1이 3대 4가 되려면 3대 4가 되려면 얘네들이 2엔 더하기 88분의 3이 60분의 4가 돼야 되고 그럼 이제 양변 곱해서 8n 더하기 88 곱하기 4가 얼마가 되냐면 352는 180 되겠고 아 내가 계산 잘못했지. 여기서
여기 1이 아니라 여기다 2를 넣었어야 되는데 단소리 잘못했네. 미안. 자, 요게 3대타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요거 잠깐 정리하면 m 더하기 44분의 1로 가자. 를 m 더하기 44분의 1. m 더하기 44분의 3은 분의 4가 될 거고 4m 더하기 44 곱하기 4는 176, 63, 18, 180. 4m이 그러면 180에서 176 빼면 4. 따라서 m이 1이 나오면 각 기체 몰수가 1몰씩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용견이 들어있는 기체들의 몰수가 여기서 각 1몰씩이 되고 그러면 가에서 N2O2 질량은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에서 N2O 질량은 1몰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질량은 44. 그러면 30분의 22, 15분의 11, 15번의 정답 2번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산화호동 반응 계수 맞추는 거 간단하지? 문제는 먼저 산화수 보자마자 수소랑 산소 이런 거 다 따질 필요 없이 크로뮴하고 아예 온도를 잡아야 되겠구나 빠르게 체크하고 크로뮴만 산화수 잡으면 산소가 마이너스 2 그래서 크로뮴 플러스 3이 돼야 합이 마이너스 1 되고 플러스 3에서 오른쪽으로 바로 눈 돌아가고 크로뮴 잡아 산소가 마이너스 2가 4개 마이너스 8 그러면 플러스 6이 돼야 합이 네가 남지 플러스 6으로 증가 그 다음 염소의 산화수가 산소 마이너스 2 염소는 플러스 1에서 0으로 변화 따라서 변화량이 3 변화량이 1 그러면 원자수 B 변화량이 3대 1 전체 산화수 변화량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원자수가 1대 3이 돼야 돼. 자, 근데 염소가 Cl2 횟수로 떨어져야 되니까 2, 6. 원자수 B는 2대 6으로 맞추면 크로뮴 2개. 염소 원자 6개. 면 Cl2 앞에 E는 3. 나머지 이제 질량 보존으로 원자 개수 맞춰주면 되겠네. 자, 산소와 수소. 이게 빨리 머릿속에서 이게 눈에 바로 안 잡히면 그지? 그냥 바로 식을 세워 질량 보존을. 산소 원자수. 반응물에서 산소 원자 4개. 그 다음에 6개. 그 다음에 C. 생성물에서 산소 원자 8개. 그만큼. 수소 원자도 보면 반응물에서 수소 원자 H2O에서밖에 없네. C. 생성물에서도 수소 원자는 OH-에서밖에 없네. 자, 따라서 F자리에 EC를 대입을 하면 이 자리에다가 EC 대입하면 자, 그래서 C가 2가 떨어지겠고 C가 2면 F는 바로 떨어지겠지. 자, A가 얼마냐면 2, 2는 6, F가 그러니까 2분의 1. 정답 4번. 17번의 정답 4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8번하고 갈게요. 이것도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좋아진 거예요. 농도가 아니라. 자, 일단 그래서 OH-의 농도. 그러면 농도는 부피분의 이온수. 100분의 10의 5를. 네, 부피가 10대 1. 자, 따라서 농도비가 그러면 얼마가 나와야 돼? 0 때리면 10의 4승 대 1. 수산화이온의 농도비가 10의 4승 대 1. 그러면 가의 pOH가 수산화이온 농도 가지고 우리 pOH가 알 거거든요. 가의 pOH가 4 작다. 그거 체크하는 거지. 나의 pOH보다 가의 pOH가 4만큼이 더 작다. 관계식 활용하는 거죠. 자, 일단은 수산화이온이 가에서가 더 많으니까 당연히 가가 수산화 나트륨이 될 거고, 나가 당연히 산인 건 찾을 수 있을 거고. 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몰농도가 A란 얘기는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가 A란 얘기고, 산수용액의 몰농도가 100A란 얘기는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100A. 이거 이해해야 되고, 왼쪽에다가 pH, pOH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먼저 pOH 관계를 우리가 두 가지 자료 가지고 확인을 했으니까 가의 pOH가 더 작아야 된다. 그래서 pOH를 X라고 두면 나의 pOH를 X 더하기 4라고 잡아보자.
자, 그러면 이제 가의 pH는 14-x라고 잡을 수 있고, 이 합해서 14, 요 관계 이용해서. 그러면 나의 pH는 10-x,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 자, 이제 뭘 활용해야 돼? 농도 활용해야 되겠지. 염기의 농도가 A,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농도가 A, 요거 가지고 pH 구하고, 그 다음에 나에서 산수용액의 농도가 100A, 수소이온의 농도가 100A. 따라서 수소이온의 농도 가지고 pH 구하고. 근데 수소이온의 농도가 수산화이온의 농도보다 100배 크다란 얘기는 나의 pH가 가의 pOH보다도 이번에는 이 작다. 가, 가의 pOH보다 이 작다라는 걸 또 농도 관계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 pOH가 x에다가 2를 뺀 값이 나의 pH 10-x 여기서 x를 구해내줘야 되겠네. 2x가 12 따라서 x가 6.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x가 6이니까 가의 pOH 6. 그 다음에 x가 6이니까 pH가 4. 그 다음에 pOH가 10. 이렇게 해서 각 용액들의 pH, pOH 다시 한번 잘 정리해놓고. 자, 마무리하면 기억 틀렸네. 자, 이제 A 값을 구하는데 가의 pOH가 우리 6이야. 그러니까 가에서 수산화이온의 농도 10-6승. 따라서 염기 수용액의 물 농도도 10-6승. 이용 확인할 수가 있고. 가 pH 확인했어, 그지? 가의 pH는 8. 나의 pOH는 10. 그래, 5분의 4. 분자 분모 바뀌었네. 니은 정답 1번으로 체크합니다. 9번 올라가 보자. 자, 그 다음에 19번 보면 지금 개수가 XX 둘 다 같은 개수로 나와 있고 문제에서 1가 22g이 생겼다. 반응한 양이 같다. 요거 체크해내면 일단은 전반을 채워가면서 올게. A 더하기 3B였고 A 더하기 3B는 더하기 D. 자, 남아있는 반응물의 양, 몰수와 전체 기체 부피자.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 기체 부피로 주어져 있는데, 부피도 그냥 몰이라고 읽어버려. 그러니까 전체 몰수분의 남아있는 반응물의 몰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 풀어버립니다. 자, 일단은 먼저, 질량이 주어져 있는데, 22g의 C가 생성된다. 반응한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험 1에서는 B가 다 쓰이고, 만약에 A가 14g이 반응하면, 여기도 14g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돼. 그러니까 24g 반응하고 그럼 여기도 24g만큼만 반응하고 40g 중에 24g만큼만 반응하고 따라서 A가 다 쓰인다. 그럼 반응하는 질량이 7g, 24g. 자, 질량으로 일단 먼저 적어보면 14, 24g 중에서 여기를 24가 반응했고 여기는 7만큼 반응했고 실험을 적어보면 실험이도 적어가면서 여기 XC 더하기 XG 처음에 7g, 40g이 있는데 여기도 7g 반응. 여기 똑같이 이제 24g 반응. 22g 생성. 자, 그럼 생성된 D 질량 나오네. 질량 보존. 활용하면 7 더하기 24는 22 더하기 D. 그럼 D가 5g 생겨야 되나? 1g, 0g, 22g, 9g. 여기는 16g 남네. 여기도 22g, 여기도 9g. 이렇게 일단 질량으로 표현을 했는데 자, 지금 이제 몰수를 표현을 하자. 몰수를 그 다음에는 반응 몰수로 내려주면 되네. 빨간색으로 반응 몰수. 1몰, 3몰, X, X. 자, 그럼 남아있는 거 1몰, X, X. 그럼 여기도 1몰, 3몰, X몰, X몰. 자, 그럼 여기 X, X. 남아있는 B 16g은 2몰로 둘 수 있다, 그지? 24g은 2몰이니까 8, 3, 24. 8이 16. 2몰 맞네. 자, 그러면 이제 상대값이니까 요것만 더 조심해주면 실험 1에서 전체 기체의 부피, 전체 기체 몰수 1 더하기 2x분의 남아있는 반응물의 몰수 1. 그 다음에 실험 2에서 전체 기체 몰수 2 더하기 2x분의
남아있는 반응물의 몰수 2. 값과 값의 비가 3대 5. 옆에다가 다시 정리하면 1 더하기 2x분의 1 대 2로 나누면 되겠네. 1 더하기 x분의 1. 얘네들의 비가 3대 5라서 그럼 이 분모 값의 비가 몇 대 몇이 되면 돼? 5대 3이 되면 되죠. 그지? 3. 그러면 x가 2가 떨어지면 되겠네. 그지? 5대 5면 5대 3. x가 2가 떨어질 거고. 자, 그러면 분물. 자, 분자량 정리하자. B 3몰이 24g, 그 다음에 D 2몰은 9g. 자, 그러면 D 2몰은 여기 적혀있네. 16g. 2몰의 질량 16g, 그 다음에 D 2몰의 질량 9g. 그래서 분자량비는 1대16. 따라서 9분의 30이 정답 3번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2번 넘어가서 마무리하자.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너희들이 요령이 필요한 게 우리가 산수용액, 염기수용액이 있으면 먼저 혼합전 용액소 이온수를 잡아 나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수소이온수 NMV 써서 40A, 40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어. 염기수용액소 이온수가 20B, 10B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면서 문제 풀잖아. 근데 산염기, 용액의 농도들이 둘 다 안 나와 있는 거잖아. 결국은 A, B 둘 다 상대값인 거잖아. 그럴 때는 그냥 이온수를 그대로 잡아줘도 되겠고, 자, 이온수를 그대로 잡아줘도 되고, 또는 농도 자리를 하나를 그냥 1로 만들어. 응. 자, 예를 들어서 AZP를 계산을 해봤더니 3대 5가 나왔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A를 1이라고 놓고 풀었다라고 하자. 그러면 AZP가 1대 3분의 5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둘 다 미지수, 둘 다 문자처럼 생각해서 A, B를 그대로 살려서 풀지 말고 그냥 A 자리에다가 1 넣어도 괜찮아. 이럴 때는. 그 B 하나만 남겨두는 거야. 그러면 탄수용 40ml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수 A-가 40, A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숫자로 쓰는 게 훨씬 더 계산은 편하니까 이렇게 두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염기 수용액 속 이온수만 20B, 10B 이런 식으로 B 이용해서 하나씩 풀어 가볼게. 그럼 여기도 20B, 10B 이렇게 두고 가져가 보면 일단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의 양이 3대2. 아니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요 값이 3대2. 액성이 다 주어져 있어. 가가 산성이고 나가 염기성이고. 자 그러면 가가 산성.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 H 플러스, B2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해. 그럼 전기적 중성돼야 되기 때문에 양이온 총전하랑 음이온 총전하가 같아야 되는데 양이온은 두 종류나 있고 음이온은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음이온의 개수가 가장 많아야 돼서 일단은 가에서는 누가 A 마이너스가 이온수가 가장 많다. 일단 요건 알아낼 수가 있다, 그지?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이온수를 표현을 해보면 자, 다시 가에서 그래서 A-가 가장 많다라는 거는 일단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 A- 개수를 우리가 40이라고 잡았어 지금. 자 그럼 H 플러스가 몇 개가 있냐면 40 빼기 20B만큼 들어있겠네. 반응전 이온수 40개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수만큼 반응하고 남겠지.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자. 나는 일단 액성이 염기성이니까 B2 플러스에 A-에 OH- 이렇게 존재하는데 일단 전기적 중성돼야 되니까 양이온과 음이온 수비가 1대 2는 돼야 전기적 중성이 될 수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누가 가장 많냐 이거야. 일단 OH-는 반응하고 남은 거. 자, 일단 이온 수를 표현을 한번 해볼게. B가 용액 속에 지금 몇 개가 있냐면 10B고 A-가 30개 있을 거고 수산화 이온은 20B에서 30개만큼 반응하고 남을 거야. 어쨌든 양이온과 전체 음이온 수비가 1대2가 돼야 되긴 하는데 이 중에 누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가를 일단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B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온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가가 산성이기 때문에 가에서 수소 이온수가 반응전에 40개고 수산화 이온수는 반응전에 20B만큼이야. 자, 여기 더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산성이 된 거지. 그러니까 결국 B는 이 B 값은 뭐보다 2보다 작다가 되는 거네. 자, B는 2보다 작아. 그러면 B2 플러스 개수는 20보다는 작은 값을 가져야 돼. 그지? 자, 그러면 수산화 이온도 마찬가지. 20B 2보다 작으니까 40보다 작은 값에서 30을 빼는 거니까 당연히 나에서도 A-가 가장 많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고. 자, 그럼 나에서 이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양 A-,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의 양 20B-30이 되는 거겠네. 자, 이제 요걸 그대로 식으로 세우는 거지. 자, 봅시다. 살짝 지우고 가장 많은 거 40, A-분의 40 빼기 20. 자, 요거 대. 그 다음에 나에서 가장 많은 이온의 양 A-30 에서 그 다음에 이제 OH-가 남으니까 OH- 이온수 20B-30. 자, 얘네들의 B가 상대가. 요 B가 3을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지. 자, 요걸 식으로 풀어서 A와 B, 농도 B를 정리를 해주고 여기서 B가 떨어지면 A를 우리는 1로 풀었으니까 1대 B 관계가 정리가 되겠네. 자, 그래서 정답은 산수는 마무리해 봅시다. 20번의 정답 4번으로 떨어질 거야. 아, 결국 3대5가 떨어졌네. 아까 이건 내가 그냥 마음대로 쓴 거였는데. 자, 어쨌든 A 대 B가 3대5. 자, 1대 그럼 3분의 5. 여기서 B값을 연립했을 때 B값 나온 거고 A는 우리는 1, 2라고 풀었으니까 정답 마무리될 거야. 정답 4번으로 채칩시다. 고생들 했다.